지난주에 계속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갑자기 올린 것 때문에 저희 경제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고 없이 올려가지고.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고 했는데 또 미국에서 빅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우리 주가도 따라서 떨어지고 일본 주가 더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겼었어요. 네. 좀 어떻습니까? 이런 게 더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나요? 일본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엔저가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외부로 또 수입하는 물품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은 이제 조금 약간 0.25% 올렸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일본이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가 역시 위축돼요. 네. 위축됩니다. 부동산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도 돈에 이자가 더 많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금년 들어서 처음에는 일본 경제가 한 2%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현실은 어떠냐? 0.8%, 0.6%로 성장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경기가 네.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만약에 더 올리게 되면 이제는 일본 국내부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에 총리 이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관료들이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계에서는 경기를 지금 위축시키게 되면 기시다 총리한테는 유리하진 않죠. 그렇죠.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대해서는 상당 부분 관료가 좀 밀어붙이는 식의 지금 이 정도 이상 엔저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야 된다는 어떤 설득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0.25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 측에서 금리를 5월 달쯤에 내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대선이 11월 5일 날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끝나고 나서 뭐 트럼프든 아니면 뭐 민주당의 지금 해리스든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그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미국 주가 폭락했다는 얘기 나오니까 일본 네. 은행에서도 또 금방 금리 인상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또 뭐 이렇게 맞습니다. 발표까지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물러난 것 네. 같은 모습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 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다른 나라 급여들은 2배, 3배 올랐거든요. 네. 일본 급여 하나도 안 올랐어요. 아, 그대로예요. 약간 오른 정도입니다. 한 2% 정도 뭐 인플레가 있어가지고 약간 급여를 올리고 시급을 뭐 천행으로 무조건 올리자라고 일본 측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여는 미세하게는 올랐습니다만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이미 일본은 너무나 독일, 미국, 한국과 임금에서 본다면 너무 뒤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다 제가 있어 보니까 일본이 오히려 소득세가 높아요. 아 그래요? 급여를 딱 보게 되면 소득세가 꽤 나갑니다. 그런데다가 월세가 있어요. 거기는 전세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월세가 예를 들면 월세 10만 엔, 예를 들면 25만 엔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소득세가 5만 엔, 그 다음에 월세가 10만 엔, 15만 엔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돈이 10만 엔이 남는 겁니다. 이걸로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제가 있을 때 누가 자기가 오늘 밥 사겠다, 술 사겠다 하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아, 기본적으로 전부 다 대치페이입니다. 아, 밥을 얻어먹은 적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다 도지페이예요. 돈이 없어요. 쓸 돈이 거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가난하군요. 가난하죠. 아. 네. 물가 자체가 또 교통비도 엄청 비싸고 네. 역시 한국보다는 물가가 비싸요. 일본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물가는 또 오른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또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물가가 오르면 곤란하니까 금리를 좀 올리면 좀 다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나을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구조적이에요. 예를 들면 30년간 비교를 해보면 급여는 전혀 오르지 않았고 이렇습니다. 30년 전에는 고령화 비율이 20% 안 됐거든요. 지금은 30%예요. 전부 다 젊은 세대들이 부양해야 될 세대들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뭐 지방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다가 30년 전에는 비정규직이 20% 안 됐어요. 지금은 무려 40%입니다. 그러니까 100% 가운데에서 노동인구 가운데 40% 거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비정규직이에요. 그 연금 보장 안 되죠. 보너스 보장 안 되죠. 시급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인구가 대부분이에요.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돈을 쓸 수 있느냐?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시급을 올리든지 아니면 저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한 대책. 예를 들면 최근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뭐 기초소득 생활자에 대해서는
뭐 한 가구당 10만 엔이라든지 또는 5만 엔이라든지 해가지고 특별 지원금을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급한다고 해서 10월 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소득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근데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일본이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베노믹스 핵심이 돈을 풀어서 금리 낮추고 돈 풀고 뭐 엔저로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경제에 조금 이렇게 열기를 더해보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실패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건 이제 성공과 실패하다가 중간 지점 나오게 되면 2010 몇 년, 5년, 4년 되게 되면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한약을 먹여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활동량을 늘려가지고 성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환자에 대해서 잠깐 일어나라고 자극적을 이게 주사를 바늘을 놓는 겁니다. 영양주사만 계속 놓는 그런 거죠. 잠깐 일어나다 활동하다 또 눕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인위적인 조치잖아요. N을 떨어뜨린다든지 돈을 많이 푼다든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어떤 IT 산업이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노베이션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생산과 기술과 이런 혁신이 나오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기술 혁신학을 분명히 넣어가지고 누구나 단돈 일액만 있으면 기업을 세울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뭐 이렇게 면세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많이 취했는데 그게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그렇게 아주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실패하고 일본 국민들은 가난해진 상태에서 늙어가고 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인데 그 상황에서 지진 같은 맞습니다. 공포도 밀려오고